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사상촌 마이너스 유가의 시장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입니다. 5월물 원유가 만기를 앞두고 슈퍼 콘텐츠가 발생하면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폭락했죠. 오늘 아침에 유가 확인하시고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확인할 수 없는 현상에 간밤에 미증시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WTI 6월물 가격도 장중에 30% 넘게 빠지면서 11달러까지 터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례적인 저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 또한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모두 1% 넘는 2%에 가까운 낙폭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상황 함께 살펴드리고 또 선물 시장 매매 전략들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외환영웅 트레이더, 금융영웅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 차장님과 두 영웅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사실은 우리 회원분 어떻게 보면 서울경제 방송을 청취하셨던 분 한 5개월 전에 제 해외 선물 보시고 오셨던 분이 그 부부가 오셨습니다. 개포동에 우리 박 사장님하고 이 사모님. 아무튼 저를 이 서울경제 통해서 딱 보시고 믿음이 간다 해서 믿어주시고 저를 따라주셔서 손실 나든 수익 나든 끝까지 믿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믿는 분들을 위해서 외환영웅 신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약간 선거 나가시는 줄 알았네요. 네, 자, 우리 외환영웅 트레이더 믿고 또 따라주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도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영웅 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리딩하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오늘 좀 장 초반에 상승하면서 오늘 상승하다 보다 했는데 갑자기 엄청 떨어지는 흐름 보이면서 이게 왜 이럴까 봤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위기설 관련해서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유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늘 되게 불안정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측을 하던 것조차 되게 힘든 상황인 만큼 이제 좀 더욱더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오늘 장도 변동성이 컸죠.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또 전략 많이 챙겨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준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주말 지나고 어제 안 오셔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진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 되게 놀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인지를 못했어요. 그냥 새벽까지 한 7불 정도로 봤다가 오전에 15불 정도로 보이길래 그래도 반등은 다행히 했네 그랬는데 앞에 뭐가 뉴스에서 네네네 이게 마이너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갑자기 또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날이었는데 오늘 저희와 함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보아가면서 같이 네. 한 시간 좀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한 시간 꽉 채워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먼저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지수 선물 파란불, 크루드오일과 골드 전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1.32% 하락됩니다. 2,7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전장 대비 1.42% 내림세입니다. 8,5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전장 대비 23% 하락세입니다. 1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69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5% 강보합입니다. 1.0882 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유가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흔들렸던 오늘 하루인데요. 미 증시 역시 본장 역시 하락 출발을 한 상황이고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이 5월물이 마이너스 37달러로 어제 장에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6월물도 함께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27%가량 낙폭을 보이면서 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까요?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저점을 찍고 좀 급한 회복력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기다리던 투자자도 있을 거고 약간 이걸 핑계로 삼아 약간 차익 매물과 함께 뭐 이렇게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역시 원유겠죠. 네. 원유의 이렇게 급한 하락이 결국 실물 경기에 진짜 참담한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진짜 뭐 공장도 돌아가지 않고 뭐 물동량도 전혀 뭐 자동차라든지 배라든지 뭐 이런 원유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상황을 실제 이제 직접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목격한 뭐 현장이라고 할까요? 뭐 아무튼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충격으로 좀 지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하기 거의 직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상방으로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좀 나오는 대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상품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은 어떤 소식들 전해주고 있는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유가 급락 속에서 미국 증시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54% 하락해서 23,28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53% 떨어진 2,78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1.62% 빠져서 8,426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비슷한 수치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장 시작하자마자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가 빠졌는데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속보 함께 살펴보시면 5월물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죠. 마이너스 37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제가 이 에너지 사업으로 인해서 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외신에서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최대 7,500만 배럴까지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5월물 WTI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전례 없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하면서 원유 공급 과잉과 미국의 저장고 문제가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진 유가의 이점을 노려서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수준에 와 있다라면서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 원유 수입 중단 여부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살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급락에 대해서 원유 상황보다는 금융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면서 상당 부분이 지금 공매도 세력과 연관이 있고 그들은 압박받고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가 상승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표심이 에너지 사업 부분에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부분을 더 신경 써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유 소식이 좀 많은데요. 다음 뉴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초 예정보다 감산을 더 빨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5월보다 앞서서 가능한 한 빨리 감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월 달이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10일 내에 추가적인 감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시사를 드러낸 겁니다. 사우디는 원래 5월 1일부터 산유량을 하루 평균 850만 배럴로 줄일 계획이었는데요. WTI 5월물 가격이 초유의 사태까지 급락을 하면서 사우디가 추가 감산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이 브렌트유 가격은 비교적으로 타격을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는 6월물 브렌트유가 8.9% 내린 25.5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이유는 어제 방송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브렌트유 저장소가 해안 쪽에 있어서 다양한 곳으로 해양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WTI의 저장고는 반대로 내륙 쪽에 있기 때문에 운송이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다가온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저장고 문제는 일단 미국 제한적인 문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금 어제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브렌트유와 WTI 가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브렌트 오일 가격을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20.88%가 하락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크루드 오일은 25%가 하락해서 15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아까는 11달러 선을 터치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회복이 된 모습이고요. 이 가격 차이를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브렌트유가 WTI보다는 조금 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두 유가의 가격 스프레드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시장의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소식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빈곤율이 치솟으면서 지난 1967년 이후 반세기 만에 빈곤율이 최악의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반세기 만에 실업률 최저 기록을 했는 소식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 세상 만사가 새옹지만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반세기 만에 최악의 빈곤율 기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4주 새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00만 건까지 도달하면서 소비 심리까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이 빈곤 계층이 확대된다면 미국의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30% 정도인데요. 이 4분기까지 이런 그래프가 이어진다면 빈곤율이 12.4%에서 무려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곤율의 수치가 이렇게 50%까지 늘어난다면 1929년 대공황 수준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이미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물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눈에 띄게 급감하고 있고 또 소매 판매나 GDP 예상치, 하물며 유가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 수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전망이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곧 통과시킨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도 전해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뒤흔들었던 CDO, 대출담보부 증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전형적인 신용 파생 상품이 어떻게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는지 뼛속까지 느낀 경험이 있는데요. 현재도 이런 위기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이 CLO라고 불리는 상품이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 CLO 상품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드린 건 아닌데요.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무디스가 이 CLO 상품의 신용을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출로 신용이 보증된 많은 채권들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채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식 함께 전해 듣도록 제가 들고 와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빛을 보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영웅 모셨습니다. 금융영어 트레이더님, 외환영어 트레이더님, 그리고 쭌 차장님까지 함께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영웅과 그리고 쭌 차장님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수 선물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유가가 거의 정말 쇼크 수준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미국에도 석유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 선물도 같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그런데 아까 개장하면서 오늘의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은 방향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우리 두 영웅은 매도 그리고 쭌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먼저 우리 외환형 트레이더부터 전략 주시죠. 예. 먼저는 저번 주 거를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분명 제가 상방, S&P 상방이라고 얘기했고요. 2766.25 정도에서 매수 자리, 또한 2860.50을 돌파하면 지속 상방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뭐 차트 보시면 이제 올라간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단타 매수 자리도 2807, 또한 2788.50 이제 내려왔을 때 매수했던 자리들 여기서 했으면 이제 수익이 났을 텐데. 이 제가 방송할 때만 해서 만약 매매했어도 단타하신 분들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매수로. 그러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또는 방송에 나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대충 뭐 상방 하방이 아니라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지기 위해서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지지선들이 방금 말씀드렸지 며칠 있다가 이틀이나 3일 후에 다시 왔었죠.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세 번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크게 상승을 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2860.50을 저항선이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추세를 우리나라든 뭐 전 세계 시장이든 하방으로 봅니다. 지금 2, 3주 동안 올라간 것은 저도 솔직히 분석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냥 차트상으로 상방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방으로 얘기했지만 뉴스나 이슈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를 매매하신 분들은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을 좀 해주셨사 하는 차원에서 매도로 얘기했고요. 지금은 아까 방송하기 전에 한 10분이나 30분 정도 상방으로 봤는데 올라갔었죠. 여기 지금 올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 저번 주에는 S&P는 상방으로 봤지만 이제는 추세는 매도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 저번 주에도 말했던 2860.50을 최종 저항선으로 잡겠습니다. 거기를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거기서 제가 볼 때는 99% 매도를 쳐도 좀 손실보다는 수익 날 가능성이 있고요. 단타를 치실 분들은 2790.50에서 2804.75 2790.50에서 2804.75에서 1차 저항선으로 매도를 공격적으로 해주시고요.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2823.25에서 2830.75 그 부근에서 매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2762.50이 깨지면 지속 하방입니다. 지금 현재 2762점 딱 00이 됐네요. 자, 2762.50이 깨지면 지속 하방이기 때문에 S&P를 매매하실 분들은 또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S&P 기준으로 2762.50이 완전히 깨지면 나스닥이든 S&P든 매도로 또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 전략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매수로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2776.75를 돌파했을 때 잠시 돌파했었습니다. 22시 5분에
2777.50을 잠시 돌파했지만 돌파가 아니죠. 찍은 겁니다. 그래서 2776.75를 돌파했을 때만 상방으로 보고 그 외에는 매도 전략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환영 트레이더는 매도 전략 주셨고요. 일단 전체적인 저항선은 2860.50선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고 추세적인 저항선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좀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2790.5에서 2804.75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융형 트레이더님, 금융형 트레이더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죠. 예.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을 보고 있는 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에 올라간 척하다가 S&P 빠지면서 같이 빠진. 그래서 저는 오늘 매수로 했다가 손절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질 때 이제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같이 이제 타야지 했는데 매수 때문에 올라가면서 또 손절이 한 번 더 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저는 오전에만 손절이 2번 났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방이다 나왔을 때 진입했는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 많이 손절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예요. 뭐 보조 지표를 이용한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본인만의 이제 뷰를 갖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제 애매할 때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망설이다 들어가서 결국 손절이 2번이 나간 게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10분 봉으로 봤을 때 저는 2789.75 선까지 왔을 때 이제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분 봉 2823.25까지 왔을 때 2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저항선까지 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 1차 저항선에서 이제 매도 전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형 트레이더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의심이 갈 때는 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는 진입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준 차장님 전략 확인해 보죠. 준 차장님은 매수 주셨네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 쪽은 단기적으로는 매수,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중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정고점을 갱신하는 좀 긴 장세, 좀 상승세가 보여질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사태 어제 오늘은 이제 원유에 대한 그런 약간 충격분은 조금 나았다고 봐요, 하락분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각국에서 뭐 봉쇄령을 조금 푸는 데도 있고 좀 5월 달 중으로 계획을 하는 곳도 많아졌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보일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또 한 번에 또 더 큰 장세를 보이다가 그게 한두 달 정도로 일단 예상을 대충 해보고 뭐 당연히 뭐 제 말이 맞진 않겠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두 달 정도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실질적인 이제 실물 경기의 충격 이런 걸로 인해서 좀 긴 조정 장세를 거치지 않을까. 그 후에 이제 뭐 길게 잡아 뭐 1년 후, 1년 반 후 그 정도의 이제 큰 상승을 다시 한번 이제 실물 경기 여파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보여줄까 해서 저는 그러니까 조금 매도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어제 오늘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충격은 어제 오늘의 이제 하락분으로 어느 정도 상세가 됐다고 보고 요거 한번 그래프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 상승 뭐 하락 요거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면 이 회색 부분이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2009년도 상승분 회색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그 2008년 9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어느 쪽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금융 섹터랑 부동산 섹터 이제 금융 섹터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정부 이제 지원으로 이제 대형 은행들의 이제 뭐 자금이 들어가면서 그때 뭐 개인들도 이제 살아나겠구나 그러면서 주식이 이제 들어가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건데 지금의 장세는 이거를 빨간색인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 그렇게 큰 편차가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이유가 ETF거든요. ETF는 이렇게 보통 지수 추종으로 해서 여러 섹터의 뭐 대형주 이렇게 한두 종목씩 이렇게 사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은 개인들이 미국도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차트는 ETF의 이제 자금 유입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2020년
이제 한 2015년부터는 이제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 주식 대금의 한 뭐 절반 이상이 ETF 대금이라도 할 정도로 이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에는 미국에서 이렇게 주식에 대한 투자 비용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으로 저희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그 투자원이라고 하죠. 그 투자별 주체. 그거의 집계가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ETF로 보통 ETF는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펀드 하는 식으로 그냥 자금을 이렇게 맡기면서 운영을 부탁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ETF는 그냥 개인의 자금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아서 이 그래프에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개인의 이렇게 증권 쪽으로의 투자가 그만큼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증시를 하나 받쳐주는 요소고. 그리고 은행의 아까 그 CLO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은행의 저번 주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들의 그 실적 발표 있잖아요. 그게 뭐 예상보다 조금 안 좋은 데가 좀 많았고 한 예상 손익의 한 50% 정도가 감소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대손 충당금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게 이렇게 손실로 잡히면서 약간 그 손익분이 많이 이제 감소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지표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예금 대출 비율이라든지 이런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2008년 9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은행 자체의 그 수익 다각화도 많이 이루어져서 지금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수익 부분은 상당 부분 플러스가 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 쪽으로의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부도가 전이되는 시스템 붕괴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2008년 9년처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에 상당히 탄탄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일단 코로나만 어느 정도 사라진다면 증시는 언제든지 계속 큰 상승을 보여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유가에 대한 하락분은 반영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 완화세에 따라 주가는 조금 상승폭을 한두 달은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장님 오늘 의견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여파 그리고 이 유가의 폭락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했던 것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물 경제 여파가 좀 나타난 후부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회복이 된 후에 다시 좀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선물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이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가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가격을 기록을 했고 이제는 6월물로 메인 월물이 바뀌었는데요. 6월물도 오늘 장에서 30%가 넘게 빠지기도 했었죠. 11달러까지도 찍고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는 이 석유 시장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고 오펙 플러스 동맹국들과 함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세 분은 현재 구간에서 방향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관망 그리고 금융영웅 트레이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은 현재 지금 오일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주셨고 금융영웅 트레이더의 의견 잠시 후에 들어볼 텐데요. 일단 저희는 웨신센터 연결해서 또 이 오일과 관련한 소식들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원유보다는 금융시장이 더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유가 급락이 심각해지자 입장을 예상대로 선회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트위터를 살펴보시면요. 우리는 미국의 오일과 가스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냅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 장관과 재무장관
장관에게 자금을 조성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기업들과 일자리가 보호될 것이다라는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반은 믿고 반은 좀 흘러들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갈지, 어떤 석유 회사가 수혜를 받게 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트위터가 올라와서 앞으로 또 이 미국의 에너지 산업들을 좀 지원할 만한 방안책이 제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트레이더들의 원유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좀 이 원유 석유 기업들을 지원할 만한 이런 방안들을 요청하겠다라고 트위터를 올렸는데, 글쎄요, 우리 캐스터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반은 좀 믿고 반은 글쎄요, 좀 이렇게 걸러야 될까요? 반이 아니죠. 반이 아닌가요? 80%를 걸러야 되죠. 네.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뉴스가 나오는 대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워낙 변동성 크고 뉴스 하나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우리 외환용 트레이더 관망 의견 주셨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원유? 지난주 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때 부분에 계속 제가 매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매도를 치신 분들은 어찌됐든 큰 수익이 났었을 겁니다. 이 5월물이 그죠? 뭐 지금 방금 말해서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습니다. 그죠? 이게 2달러, 23달러가 됐던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달러에 깨지면 저는 계속 하방으로 봤고요. 특히 주식도 그렇고 특히 해외 선물이라는 건요. 1년을 기준으로 11개월 또는 10개월 동안 거의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개인들이나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물타기, 1, 2, 4, 8, 16 이런 기법이란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물타기입니다. 물타기를 통해서 12개월 동안 10개월 정도 수익 나면서 자기만의 매매 또는 물타기 또는 분할 매수 또는 내려왔으니까 이제 매수다. 또 올라갔으니까는 이제 매도다 얘기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 해외 선물은 물타기 또는 내려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를 치는 순간 벌었던 거, 1년 동안 10개월 동안 벌었던 거를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 무식하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추세대로 또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가야지 자기 자신이 앞섰다고 많이 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에 박혀서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에도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오일은 하방이라고. 그래서 우리 회원분 중에도 매수하신 분도 있고 매도하신 분이죠. 그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계좌가 깡통이 됐고요. 매도 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습니다. 방향대로만 또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일을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바닥이다 매수하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관망으로 얘기한 이유는 15분, 지금 23시 28분 39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또는 30분, 1시간 동안은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으로 얘기했고요. 정확한 가격을 얘기해드리면 15.64에서 15.76을 돌파하면 당분간 상방이 됩니다. 거기서 돌파했을 때 1차 저항선은 16.02가 되겠고요. 지금 15.98을 찍고 좀 내려갔던 상황입니다. 네틱 차이로 지금 안 올라가고 빠졌는데요. 16.02를 돌파할 때는 만약에 매도를 치고 싶은 분들은 16.02에서 하지 마시고 차라리 17.26에서 매도를 쳐주시고요. 나는 오일이 좀 두렵다. 그러나 매도를 치고 싶다 하신 분들은 3차 저항선인 19.33 앞으로 한 400틱이 남았습니다. 19.33에서 제발ten 매도를 치고 지금 시간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관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은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좀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트레이딩을 매도 쪽으로 진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15.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7.26선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반등했을 때 매도 진입,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9.33선까지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준 차장님도 관망 주셨죠. 준 차장님 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뭐 너무 위험한 시장이니까 네. 지금 사실 원유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품이고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원래 6월물 선물은 네. 일단 한 20달러를 조금 오전까지 네, 좀 네, 지지하는 네. 모습을 보이길래 5월물에 좀 국한된 약간 이런 현상이다. 5월물이 지금 급락세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6월물도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게요. 이게 지금 뭐 말을 들어보면은 뭐 그 VLCC 그래서 대형 유조선 있잖아요. 그런 네. 게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그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다 오일을 사서 지상에는 지금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쵸. 대형 유조선을 빌려서 거기다 저장을 해놨는데 그게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게 한 1억 4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잠깐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3월부터 점점 늘어나서 지금 1억 2천만 배럴이 이제 조금 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VLCC 그 빌리는 비용도 원래는 뭐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그 VLCC 뭐 몇십만 톤을 이제 저장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배거든요. 네. 그게 뭐 하루 빌리는데 2만 불,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만 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2천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워낙 수요도 많고, 근데 이제 뭐 그 유조선에 대한 그 공급도 이제 없다고 해요. 네, 네. 이제 그만큼 다 빌렸고 저장 공간은 꽉 찼고 더 이상 저장할 데도 없으니까 이렇게 원유를 뭐 5월물을 사서 실물 인수를 받은 사람들이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조금이라도 수요가 있는 사람한테 돈을 얹혀서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 비용이 더 비싸니까. 더 드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막 덤핑하듯이 그냥 막 던지다 보니까 5월물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서 저는 이제 6월물은 그래도 괜찮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려고 네. 했는데 6월물도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게 아직은 코로나의 여파에 대한 그런 실물 수요가 지금 전혀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한 가지 위안을 삼는다면은 지금 스프레드가 일단 월물 간 스프레드가 엄청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게 9월물 이후부터는 한 1불 정도 네, 내외로 이게 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9월 달 정도부터는 수요가 조금 정상 흐름을 찾아가면서 원유 수요도 조금 살아나서 이런 걸 예상한 게 이제 가격에 반영돼서 조금 스프레드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 8, 9월 요 정도 네. 수준 되면은 시장은 약간 실물 수요가 좀 살아날 걸 기대하는 걸로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만 관심 있는 그 텍사스 철도위원회 네, 있잖아요. 그게 21일이었는데. 그게 지금 오늘이에요. 지금 하고 네. 있어요, 회의를. 지금 하고 네네,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또 분명히 지금 원유에 대한 이런 충격적인 하락이 조금 더 압박을 가해서 조금 더 감산으로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회도 조금 기대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 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원유는 들어가기는 너무 위험하다. 네, 네. 그래서 관망으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유월물은 한 20달러 선을 지켜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말 맥없이 오늘 아까 장중에 11달러 선까지 터치하고 올라오는 거를 보고 원유는 진짜 이대로 끝인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수요 둔화 측면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산유국들의 감산 이런 부분은 글쎄요 그렇게 큰 에너지가 좀 힘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도 관망 의견 주셨고 금융영웅 트레이더님은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이게 뭐 어떻게 볼까요? 추세적으로 계속 하방을 보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관점일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오늘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고 지금 당장 들어간 건 저도 비추천드리는 네. 게 여기 그래프 차트 보시면 이제 이제 움직일 때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근데 횡보장 움직일 때는 손절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올라왔을 때 매도 자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는 절대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고 매도, 네. 올라왔을 때 매도 이제 저항선 2개 불러드릴 텐데요. 네. 이제 16.85까지 왔을 때 1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1 까지 왔을 때 2차 저항선으로 보고 있고, 여기까지 왔을 때 자리는 진짜 길게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장 시작 이후에는 좀 반등을 보이면서 좀 길게 보시면 좀 횡보로 보고 있고요. 네. 올라왔을 때 좀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을 요새
오일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상 손절 라인 잡으시면서 대응하셔야 네. 돼요. 손절 잡지 않고 하시다가 지금까지 번 거 그 이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안 좋은 소식들도 계속 있는 만큼 원유 앞에 전문가님 그다음에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진입하시는 것보다 관망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오펙 네네. 플러스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 부분을 이제 따라가려면 공급을 엄청나게 줄이지 않는 한 이거는 진짜 계속 오일은 빠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일 하실 때는 매수 절대 금물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는 절대 금물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마찬가지로 주셨는데 1차적으로는 16.85선 그리고 2차적인 저항선은 19.11달러 선 이렇게 두 자리 좀 주셨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는 관망이지만 매도하실 분들 아까 저희가 자리 드렸고요. 또 금융용 트레이더님도 마찬가지로 반등 시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일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또 무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들어가 볼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늘 좀 주의하셔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있죠. 금융용 트레이더님이 이 시간 막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데 오늘도 보조지표 하나, 경제지표 하나 또 들고 와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3분 팁. 3분이 좀 넘을 수 있는데 좀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예, 먼저 볼린저 밴드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우선 여기 확인하실 게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 이 세 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지표고요. 이제 총 세 개의 선이 이제 표준 편차에 대한 확률로 기초한 이 보조지표인 만큼 저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양과 추세에 따라 이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보조지표라는 걸 체크해 주고요. 중심선은 N일의 이동평균선, 보통은 21선 사용합니다. 이제 차트에서는 21로 그냥 돼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 곱하기 2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2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숫자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선 같은 게 N일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는 거고요. 상하한선은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표준 편차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활용은 이제 95.44%의 확률로 이제 되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 횡보 움직임 보이다가 뚫었을 때 위로 뚫으면 상방이 되겠고요. 아래로 뚫으면 하방이 되겠죠. 그 나머지 퍼센트 4.56% 확률로 뚫었을 때 그때 따라 진입하시면 이제 추세적으로 진입하시게 되면 이제 그만큼 수익이 나시는 건데 이것도 꼭 손절 잡으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무조건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단점은 이제 좀 그 횡보장일 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때 손절 나가시거나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뱉어내시세요. 그 수익 나신 부분이 그때 많이 이제 손해가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일 때 하지 마시고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위아래 부분 체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 차트인데요. 보시면 볼린저 밴드는 이제 횡보장일 때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하방 움직임 보이면서 같이 항아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항아리 하는 움직임일 때는 이제 위로 아래로 같이 이게 표준 편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하방 움직임 보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줄어들면 다시 볼린저 밴드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 특성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가 왜 94.55%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확률 부분 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경제 지표. 아까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오일 부분 했는데요. API 원유 재고랑 EIA 원유 재고량 발표 이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지표가 이제 API 같은 게 미국 석유협회, 반면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달라지죠. 이제 API 같은 게 새벽 5시 반에 하는 만큼 이제 한국인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시간대입니다. 반면에 EIA 발표는 밤 11시 30분 한창 거래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꼭 원유 하실 때는 이 부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막 심할 때는 막 100몇 T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발표 전후 한 15분에서 20분간은 관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사 범위를 보시면 이제 미국 내 원유, 가솔린 재고품 데이터 샘플 범위의 대략 90% 기업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EIA 같은 경우에 미국 기업 상업용 원유 보유량을 정확한 데이터로 제공하기 때문에 좀 신뢰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는 좀 선행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EIA는 정확한 발표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왼쪽이 API, 오른쪽이 EIA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3,000, 그러니까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API는 이 정도 나올 거다 대충 짐작하시고 EIA 나왔을 때 그때 확실하게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보조지표나 경제지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은 진행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조지표, 경제지표, 오늘은 볼린저 밴드 그리고 원유 재고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부분들 하나씩 여러분 좀 모아 가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골드로 넘어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유럽장 시장에 좀 큰 폭으로 빠졌다가 다시 미장이 개장하면서 다시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17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7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세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매수 의견 그리고 이번엔 금융영웅 트레이더가 관마 의견 주셨는데 외환용 트레이더 전략부터 확인할게요. 예, 제가 금도 아마 저번 주에도 상방으로 좀 얘기했었을 겁니다. 금은 제가 한 뭐 예전 거를 방송으로 좀 몇 달 전 예전에 계속 보시면은 금은 계속 지속적으로 상방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뭐 S&P가 빠질 때 가치도 빠지고 S&P가 오를 때 같이 오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S&P가 빠질 때는 금은 오른다. 그죠? 또 S&P가 오를 때는 금은 빠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같이 오를 때도 있고 같이 빠질 때도 있고 사실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러나 크게 추세를 보시는 분들 또는 현물을 갖고 있는 분들 또는 현물을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금을 보유하셔도 되고요. 선물은 어쩔 수 없이 뭐 한 달, 세 달 뭐 이런 식으로 만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매매를 봤을 때는 매수로 보겠고요. 공격적인 지지선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1차 공격적인 지지선이 1685.7 1685.7이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쪽 부분에서 내려올 때 좀 매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적으로는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1682.5에서 1682.5 이쪽 부분이죠. 1682.5에서 1679.3 1679.3 정도 왔을 때 매수를 해달라. 금도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타 매매는 금은 좀 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또 단타 매매보다는 기다리는 매매, 그죠? 제가 보통 단타 매매 좋아하죠. 조만간에 이제 뭐 또 대회가 있을 텐데 저는 풀베팅으로 추격 매매, 추세 매매를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기다리는 매매로 금을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방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고 일단 공격적으로 좀 매매하실 분들 1685.7선에서 매수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게 가겠다 하는 분들은 1682.5에서 1679.3선에서 매수 이렇게 전략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골드에게는 너무 항상 똑같으니까 참, 네, 변함이 참 민망한데, 네, 네. 그렇죠. 항상 우상향으로 항상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 모든 게 순리대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뭐
돈의 유동성이 이렇게 현금이 풍부해지면 항상 이렇게 그 반비례하는 게 그러니까 비례하는 거죠. 네, 현금이 많아지면 골드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거는 그냥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그 마이크로 있잖아요. 네. 마이크로를 그러니까 보통 이게 10분의 1이니까 10계약 하면 이제 그냥 보통 사이즈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거를 한 4계약 정도만 해서 한 계약씩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매수를 하면은 좀 괜찮지 않아요. 1700을 저는 이렇게 뭐 전 차트도 안 보고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뭐 지지선 저항선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크는 하는데 네. 1700이 조금 중요한 지금은 뭐 지지선도 되고 저항선도 되는 라인이기 네네. 때문에 저는 그래도 1700은 저는 1900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고 이게 그렇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긴 꼬리를 달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그림인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이크로로 내려갈 때마다 조금 매수를 하면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1700 뭐 한 7, 80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오늘도 매수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는 1900까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매수를 들어가도 전 고점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금융용 트레이더님 아쉽지만 일단 다음 주에 다시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가득 전해드렸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